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또 이거 바로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자, 네.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 모여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킴킴입니다. 인사를 하면 되나요? 민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아, 맞아. 우리 모여라 컨셉 얘기 안 했다. 반모를 해야 돼. 아, 반모. 아, 반모 아니야. 평어 실험. 오케이. 오케이. 다른가요? 평어 실험과 반모는 다른가요? 그럼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그렇군요. 알겠어. 그래. 좋아해. 와서 한참 수다 떨고 나서 네, 이렇게 기습을 해버렸네. 좋아. 민석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장미에서 만나니까 또 이렇게 색다른 게 민석을 제가 최근에 만난 게 2번인데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만 서로 안 지는 한 6년 정도? 그렇게 오래됐나? 빌라 선샤인에서 2020년에 만났으니까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가계부랑 이런 돈 돈 관리하는 거 관리법. 같이 세션 열고. 경험 설명회 한번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일할 때 그대의 PPT 스킬과 약간 뭔가 그 재밌었지. 쏙 부러지는 정말. 근데 그때 내가 강의했던 대로 현금 흐름을 잘했다면 지금도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장미의 몰빵. 근데 너무 공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자마자 너무 멋지다. 이런 멋진 공간을 한 땀 한 땀 만드느라 얼마나 노력과 돈이 들었을지. 이렇게 멋진 동료가 알아봐 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민석과는 이렇게 이제 조금 멀면서 가깝게 또 중간 지인들,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소식을 듣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팔로업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니까 또 완전히 이제 그녀의 정체, 존재감, 에너지가 이렇게 팍 오는 거야. 근데 그때 갔던 거는 아무래도 내가 클로드 때문에 이 장미의 공간과 내가 모여라랑 이런 프로젝트 하는 것들을 이어주는 웹사이트를 하고 싶은데 민석이 서천에 그 집을 스테이로 오픈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그 예약 폼으로 공유한 거랑 그 글 쓴 거랑 이 모든 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민석 웹사이트를 가서 내가 몇 년 전에 그 블로그 따라한 게 어제 같은데 완전 진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만나야 한다. 열심히 플러팅 해가지고 제가 판교까지. 맞아. 먼 곳까지 행차하셔가지고 또 신나게 수다를 떨고. 근데 나 그날 또 머리에 완전 벼락 맞아가지고 맥북 바로 결제하시고. 맥북 프로. 아니 내가 진짜 그날 여러모로 충격을 받았는데 차차 풀기로 하고, 자 그래서 민석을 소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컨셉을 바꿔서 짧게 이제 모모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고 있어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해, 민석. 자기소개도 평어로 해야 하나요? 네네. 모모들에게 평어로? 모모들 안녕. 모모들 안녕? 모모들 안녕? 나는 민석이고 김민석이고 본명이고 태어날 때부터 김민석이었고 뭐라고 소개를 해야 하나? 기술을 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요즘에 AI가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특히 코딩 분야에서 많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걸 쉽게 사람들이 코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반가워. 민석을 보면은 진짜 딱 한마디 생각나는 직책이 있어요. 직책이 있어. 뭐냐면 에반젤리스트. 에반젤리스트. 그치. 에반젤리스트가 기술을 좀 쉽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파하는, 물론 그 특정 회사의 기술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치. 옛날에 나 그 회사가 처음 입사했던 회사가 게임 회사였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모기업이기도 한 그 게임 회사에 입사했을 때 처음에 나의 상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너는 기획자, 내가 있었던 조직에 다 개발자였는데 나 혼자 기획자였었거든. 20명 개발자 조직에. 섬 기획자. 섬 같은 기획자였는데 신입인데 심지어 대학 졸업도 안 한. 근데 이제 나한테 너는 개발을 잘 아는
기획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너는 프로덕트 오너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에반젤리스트 역할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 에반젤리스트가 뭐지? 엔젤 뭐 이런 건가? 약간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그런 기술을 뭔가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되게 나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구나.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 갑자기. 내가 이 회사의 천사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는 그래서 실제로 에반젤리스트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엔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 해 입사를 19년도에 했었는데 그 회사에 얘기하고 지금까지 없었어. 그러니까 20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인가? 한 4번 정도를 매년 회사에서 하는 그 사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좀 규모 크게 하는? 거기서 매년 발표를 하긴 했었어. 우리 와. 조직의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하긴 했네. 그 회사에서. 딱히 직함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 이 주제로 너무 할 얘기가 많고 기대가 되는데 모험이라는 주제로 하는 팟캐스트니까 일단 공식 질문 1번. 민석에게 모험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모험하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지. 그걸 이제 미리 받고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뭔가 나는 항상 좀 내가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였는데, 사실 되게 문과생 같은 이과였었고, 그리고 어쨌든 대학을 컴퓨터공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컴퓨터공학과 입학을 해서도 계속 이제 여러저러 딴 일을 하다가 철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는 항상 뭔가 내가 그 경계에 서서 이 양쪽에 발을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거는 항상 좀 외로운 길이고, 그게 항상 모험이었던 것 같아. 뭔가 안전한 하나를 딱 선택해서, 뭐 문과생이면 문과생, 이과생, 이과생, 혹은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면 컴퓨터공학과 학생, 이런 어떤 한 길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일이어도 거길로 이제 발을 내디디면서 항상, 그래서 나는 돌아보면 그 조직 혹은 그곳에서 그러니까 나만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나랑 같은 포지션의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되게 뭐 나는 막 빙벽을 타고 클라이밍을 하는 그런 멋진 모험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좀 모험을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진짜 나만 하는 그거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 IT 직군 같은 경우는 JD나 그 펑션에 따른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구성과 방향과 어떻게 보면 커리어 사다리? 이 다음에 너는 뭘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매니저로 점점 더 승진을 한다든지, 프로덕트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지, 더 새로운 거를 많이 한다든지, 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패스가 정해져 있는 편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이질감도 많이 느끼면서도 자유롭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실. 그리고 아무래도 게임 회사에 좀 미소진이 장난 아니죠. 네, 그 환경은 이 여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거는 그냥 유니버셜.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지 정말 심각하지.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내가 그 회사를 6년 정도 다녔는데 내가 있었던 조직은 그런 조직은 아니긴 했어. 그러니까 어떤 되게 좀 여성 개발자 선배들이 많았고, 좀 연차가 높은, 내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막 10년차, 20년차 여성 개발자 선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선배들한테 되게 배운 것도 많았고, 근데 물론 리더 자리에는 남성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그 리더 자리에 있는 남성분들도 이거 약간 나의 편견이기도 한데, 약간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왜냐면은 약간 그 회사가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리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원급이 되는 리더는 카이스트나 서울대 분들이 많았고, 그럼 그 시절에 카이스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현업복무요원 뭐 이런 걸로 맞아, 연구 이런 걸로 이제 군대를 현역 복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있었던 상사분도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되게 그런 어떤 마초스럽달까? 약간 뭐 군대 문화랄까? 그런 게 별로 없는 좀 조직이었어. 남자가 많음에도. 그 되게 신기한 코호트다. 근데 진짜 명확한 지표네. 딱 그 시기에 컴퓨터 전공생들도 별로 없었고 전작과들도 그 복무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친구들, 나는 이제 사촌 동생들이 약간 다 그 직군에 있어가지고 아 그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분석이 왜냐면 또 민석이 철학도 좋아하지만 사회학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지금은 또 기술 철학과 관련된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좀 그런 환경에 있었어서,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나는 그 대학생 때 컴퓨터학과를 다닐 때 이제 너무 이제 어렵고 재미도 없고 이래서 거기가 정말 여성 혐오의 끝인 곳이었어. 내가 있었던 학과 자체가. 네, 모모 대학의 컴퓨터공학과가 정말 심각한 곳이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말을 이제 서슴없이 하는 거지. 뭐 여자애들은 남자친구한테 과제 도움 못 받으면 뭐 과제 제대로 못 하거나 학과에서 사라진다. 이런 말을 그냥 되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는 그런 과였고, 근데 실제로 지금 표정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화나서 지금 다리가 떨려. 실제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그때의 그러니까 과에서 1등인 친구가 나랑 지금도 제일 친한 절친인 여자인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말은. 근데 이제 여자가 워낙 수가 적고, 그러니까 뭐 그들도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말을 한 데는 별로 이해해주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엄청 이제 심각했고, 뭐, 신입생 여자애들은 무조건 선배들이 술 먹는 자리에 끌려가. 아, 그치. 끼어 앉혀. 그리고 막 진짜 막 후문에 진짜 오래된 술집에 막 소파 되게 진짜 너무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소파에 그 선배들 사이에 막 내 어깨를 막 이렇게 눌러서 막 앉히고. 그런 게 이제 내가 컴퓨터공학과에서 겪은 나는 여중여고로 나와서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제 놀란 거지, 공대에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학을 떼고, 너무 이건, 그때는 페미니즘 이런 것도 솔직히 몰랐는데, 그냥 이게 감으로, 뭔가 느낌으로 이건 이상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자 선배들이 막 이렇게 나를 구해주고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막, 뭐 그런 것도 있어. 신입생 OT 가서, 처음 신입생 OT면 대학 입학도 저 이제 2월에 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때, 큰 방에 이렇게 한 거의 10대 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손병호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손 이렇게 접으면서 몸 한 적 있다, 몸 한 적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손병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선배가 19금 손병호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막 엄청 막 뭘 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방에 나 혼자 여자였거든? 그리고 난 신입생이었잖아. 약간 내가 타겟이었던 거지. 약간 나한테 민망한 질문이나 민망한 얘기를 뭔가 시키려고 술을 먹게 하려고. 뭐 그러려고 이제 차례가 나한테 점점 다가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나는 그냥 뭐지?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떤 여자 선배, 한 학번 선배가 들어온 거야. 뭐해? 무슨 게임해? 이러면서 들어온 거야. 근데 보니까 낌새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를 데리고 나갔어. 그 언니가. 그래서 사실 나는 나중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언니 너무 고맙고 그 언니도 21살이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내가 이제 게임 회사 갔을 때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지. 뭔가 다시 나는 어쨌든 그게 너무 싫어서 뭐 철학과 복수 전공도 하고 뭐 그 사이에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뭐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가도 하고 막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도 하고 뭐 철학 세미나 공간 친구들이랑 얻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되게 많은 것을 하고 뭔가 그러다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이제 좀 나름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그랬냐면 처음 이제 이거 입사 계약서라 그러나 뭐 기억도 안 난다. 아무튼 그거를 쓰러 OT 같은 걸 하러 그 회사에 갔어. 근데 이제 이제 동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 나름 공채였어가지고. 근데 동기 한 60명, 70명 이 정도 됐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 우리 과 사람이 4명인가 5명이 있는 거야.
우리 학교 뭐 그닥 명문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과가 좀 그때 취업이 잘 됐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뭐 딱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건 아니거든. 그냥 좀 착한 사람들이었었고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갑자기 너무 싫은 거야. 너무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 그 신입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계약을 하고 와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아 이까지 왔는데도 저 면상들을 봐야 된다. 내 말이 내가 이 돌고 돌아 그러니까. 이 많은 일을 겪고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컴퓨터공학과 1학년 신입생으로 그 돌아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뭐 그 친구들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고 그 친구들은 내가 다 좋아하는 그치. 친구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래 그냥 마음이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어쨌든 내가 우려했던 거랑은 다르게 되게 좋은 조직에서 여자 선배들도 많고 또 내 상사도 너무 좋은 분이시고 나한테 기회도 많이 주시고 이래서 되게 좋은 시간을 이제 그 회사에서 보냈었어. 근데 그 모험하는 순간이 뭔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을 받거나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라면 근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알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근데도 그렇게 지원하고 했었던 거 아니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 들어가 보니 그런 상황이야. 들어가 보니 그런 상황이야. 내가 막 그렇게까지 막 어떤 마음이 큰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상황을 내가 견뎌낸 거지. 뭐 내가 막 엄청 신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천주교인데 그냥 하느님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괴로움을 주고 그걸 내가 뭐 나의 방식으로 해낸 거는 이제 또 나의 노력이니까 그냥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6년이면은 그 정도면 승천했지. 아 쉽지 진짜 않았지. 쉽지 않았어. 그 원래 성인들은 머리에 그 오로라 뜨는 거 알지? 그거 후광 뜨잖아. 그 원반이 아마 거기서 하나 생겼을 것이다. 쉽지 않았어. 왜냐면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데 내가 어쨌든 아무리 신입 공채여도 지원한 팀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보통 근데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뭐 엄청나게 막 SK 뭐 LG 이런 대기업도 아니고 몇천 명씩 신입을 뽑는 회사도 아니고 키켜봤자 6, 70명 뽑는 회사인데 어쨌든 내가 지원한 팀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그걸로 막 자기소개서도 쓰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갔는데 그 배정이 나왔는데 조직 배정이 이제 신입 교육받을 때 나왔는데 뭐 이상한 조직에 배정이 된 거야. 무슨 기반 시스템 개발실 막 이런 데 배정이 된 거야. 팀도 없어. 실 소속이야. 심지어 다른 애들은 다 무슨 팀 소속인데 나만 무슨 실 소속에. 그래서 그때 인사 담당자분한테 저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저 플랫폼 모시기로 지원했었는데 저 여기 맞아요? 그때 민성님 거기 맞아요? 이러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원래 내가 배정이 된 팀이 있었어. 그 팀에 신입 TO가 있어서 그 팀으로 뽑힌 팀이 있었는데 플랫폼 모시기 팀이 있었는데 그 나의 당시 상사분이 기획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 팀에서 만드는 게 완전 개발자들이 쓰는 서비스였거든. 그러니까 일반 내부. 사용자가 아니라 내부 개발자들이 쓰는 서비스여서 뭔가 기획자 외부에 있는 시장에 있는 기획자 중에 이걸 할 만한 사람을 뽑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신입 들어온다고 이제 그 합격한 리스트를 봤는데 이 플랫폼에 있는 얘 컴공 나온 기획자네? 민석이다. 민석이 남자인 줄 알았대 심지어 나. 왜냐면 나 면접도 안 봐서 시장님이 여잔지도 몰랐어. 그래서 민석이 얘 우리 팀으로 보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신입 티어 줄게요 이래가지고 그 실장님이 그 팀장님보다 직급이 높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팀장님은 신입을 뺏긴 거야. 약간 말하자면 자기가 열심히 면접까지 봐서 힘들게 뽑아놨는데 뺏긴 거야 그 팀으로. 그래서 내가 그 실에 배정이 된 거지. 나는 몰랐지. 나는 플랫폼 모시기 팀에 기획팀에 원래 나는 배정이 되는 거였다고. 나는 기획자가 있는 팀에 기획자 선배가 팀장인 팀에 원래 배정이 되는 거였어. 면접 본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내 말이.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나만 이제 다 개발자분들이고 기획자고 갑자기 무슨 그 원래 팀에서 담당하는 기획자분이 나한테 뭐 인수인계를 한대. 신입한테 대학 졸업도 안 한 신입한테 졸업식이 2주가 남았는데 대학 졸업식이 1월이었으니까 그때가.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 맨날 울었고 막 그때 아직도 생각나. 근데 나도 좀 이상한 애긴 한 게
그러니까 힘들면은 그냥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난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해도 사실 됐었다. 그리고 애한테 지금 애 새끼인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애한테 맞아. 얼마나 많은 걸 바라겠어 신입사원한테. 근데 이제 나도 너무 욕심 있고 너무 잘해내고 싶으니까 기를 쓰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너무 이제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막 갑자기 나한테 인수인계하고 저 기획자는 빠진다고 하고 이 조직에 기획자 나밖에 없고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나 기획할 줄도 모르는데 기획자 나 혼자서 이걸 뭔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게 무섭고 그리고 뭔가 보니까 약간 역학관계도 있는 것 같고 저 팀에서 이 프로덕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도 있는 그리고 어쨌든 그 팀에서는 신입을 뺏기는 상황이니까 기분도 좀 안 좋고 우리 그 리더한테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눈치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내가 생각하다가 포스트잇이랑 펜을 들고 화장실에 갔어.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화장실 칸에 앉아서 포스트잇에 상황을 막 썼어. 누구는 지금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누구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지금 나는, 나는 이런 것 같고, 이러면서 그거를 화장실 벽에다가 막 붙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분은 이렇고, 이분은 이렇고, 그럼 나의 지금 위치는 어떤가? 나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왜냐면 나는 그때 팀장도 없고 내 바로 직속 리더가 실장인데 그분은 그 200명 있는 조직에 그러니까 우리 그 센터가 200명이었는데 회사 안에서 200명 있는 조직의 테크니컬 디렉터였고 그러니까 너무 높은 사람인 거야. 내 직속 상사가. 그러니까 내 그분한테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바쁘고 또 아저씨니까 아저씨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은 되게 친해졌는데 사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 사수는 아니지 솔직히.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혼자 화장실에서 그걸 한 거야. 뭐 울면서 청승 그걸 막 하고 그래 이제 파악이 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군. 그래서 그걸 이제 파악을 했던 게 그게 내가 신입으로 입사해서 교육 3주 받고 일주일 차에 내가 했던 행동이었어. 1월 달에 대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2월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었어,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나는 좀 약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지금 무슨 상황인가? 뭐가 엉망인가? 이 엉망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럼 내가 못하는 건 뭔가? 그럼 내가 이건 못한다고 말을 해야겠다. 이건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해내니까, 어쨌든 위에서도 그 상사가 나한테 내가 그분이 매년 나한테 연말 평가 때 성과평가 써주시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글을 너무 잘 써주셔서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시진 않았어. 단점도 많이 써주셨는데 근데 그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민성님은 되게 할 수 없는 일에 자주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걸 해내는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써주신 적이 있었어. 그거 보고 이렇게 막 펑펑 울고 그런 환경에 계속 그 회사에서는 자주 놓였었던 것 같아. 근데 물론 그 회사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내 모든 인생에서 그런 적이 되게 많았지만 그냥 그럴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거는 아무튼 상황 파악하는 거,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 내 캐파시티를 파악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만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만큼인가, 그거를 파악하는 걸 이제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만 해가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진짜 마법사 같은 캐릭터가 바로 민석이다. 진짜 매지션이지. 근데 나는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을 바로 파악해서 뭔가 이렇게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정하는 게 사실 모든 모험을 헤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 판단력.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그 기준과 그 뒤에 행동을 이어가는 그거가 그 사람의 어떤 인터그리티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가 내 가치, 철학, 내 삶의 어떤 방향하고 이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된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막을 수가 없어. 정말 그때는 온 우주가 도와주는 마법사 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뭐 그리고 막
또 누구였지? 시크릿 막 이런 거 어렸을 때는 그게 유행하는 거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지금 민석이 클로드나 사람들하고 하는 거를 보면은 어느 순간이든지 지금 현재 내가 일하고 관심 있어야 하는 거를 아젠다를 찾고 또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진짜 뚝딱뚝딱이거든. 너무 멋있는 그런가? 거야. 근데 나는 이 혼자 뭔가를 해나가는 경험이 어떤 IT 조직이나 기술의 어떤 변화 그 안에서의 민석의 역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직업인이자 또 그치 프로페셔널로서의 민석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철학 모임을 갔을 때도 또 그런 거를 느꼈을 것 같거든. 맞아. 사실 그런 쪽에서도 내가 약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그 경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할 때도 나 심지어 학교 다닐 때도 그 학교 그 블로그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한 적 있었는데 왜 했냐면 그때 한창 그 인문계 애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컴공 복수 전공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 왜냐면 컴공이 그때 이제 나 졸업할 때쯤 3, 4학년 때쯤에 이제 막 엄청 핫해지고 있었었어. 이제 지금은 이제 후배들 슬프게도 이제 AI 때문에 컴퓨터과가 이제 많이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제 가장 핫한 취업 제일 잘 되는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되게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인문계에서 근데 그 공대생이 그 철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거야 그때도 심지어 역전공이라고 불렀어 그 블로그에서 역전공 그래서 그런 왜 이 공학도가 철학에 빠졌는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나는 철학을 할 때도 그 내가 요즘에 제일 재밌어 하는 거는 그 기술 철학 혹은 뭐 STS라고 하는 그 분야인데 우리가 기술을 나도 뭐 AI 되게 많이 쓰고 기술에 엄청 혜택도 많이 받고 살지만 이걸 그냥 마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엄청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제일 관심 있는 주제가 주체성이라는 그 키워드에 내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인데 그래서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 빨리 변한 어떤 기술들이 잃게 만든다라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런 철학 모임을 할 때도 기술 철학 모임을 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주체성을 알게 모르게 잃거나 빼앗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걸 왜 되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내가 AI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뭔가 강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할 때도 이 기술이 뭐 만능이고 우리는 이걸 배우지 않으면 대체될 것이고 이런 어떤 그런 위험을 자극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도구고 기술이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도구를 취해서 쓸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 AI라고 하는 기술에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척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이 기술을 쓰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냥 철학도 그냥 어떤 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고 뭐 헤겔이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그런 어떤 그 논리를 말하는 철학보다 그냥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 학문이라서 좋아하는 거거든. 그 컴공이랑 철학이 사실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컴공도 그 0과 1의 세계를 만드는 학문이고 이렇게 비약을 하면 좀 그렇지만 철학도 되게 말뿐이고 글뿐이지만 문자일 뿐이지만 그걸로 어떤 세계관들을 만든단 말이야. 모든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현대의 철학자들까지. 그게 나는 되게 그 두 학문이 비슷하고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나한테 중요하고 그 주체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해서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 맞아. 철학을 공부하거나 이제 접하게 되면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삶의 경험,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언어화할 수 있는 어떤 구조도 배우고 맞아. 언어도 배우고 방식을 좀 많이 빌리지. 그러니까 뭐 진짜 거인의 어깨에 서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면서 내 관점을 계속해서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음. 글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 맞아. 철학, 그러니까 내가 철학을 사실 처음 공부한 게 대학교에서 처음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하던 소모임이 있었어. 서양 철학 스터디하는.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게 생긴 서양 철학사 책을 한 넷이서 같이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진짜? 그리고 나도 신기했어. 그래서 러셀 그 서양처럼. 맞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그때 하던 그 연합동아리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친한 오빠 중에 성공회대 사회학과 다니는 오빠가 있었어. 근데 그 오빠가 나 학교에서 성공회대 사회학과 친구들 무슨 선배들이랑 철학 모임 하는데 너 놀러 올래? 이래가지고 놀러 갔는데 이제 나만 거기서도 나만 이제 다른 학교 학생이고 다 성공회대 사회학과 사람들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모르는 내가 이제 쭈뼛쭈뼛 멀리까지 왔으니까 다 이제 반가워하지. 또 그런 데는 사람이 귀하니까. 그래서 또 재밌게 거기서 서양 철학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재밌다 해서 안 그래도 나 컴퓨터공학과 너무 학과에 그런 이슈도 있고 짜증나는데 그리고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그때 나한테 컴퓨터공학과 수업이. 그래서 너무 어렵고 한데 복수 전공으로 하면 원전공 학점을 조금 덜 들어도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원래 그냥 하나 전공만 하면 그걸 전공을 뭐 40학점을 넘게 들어야 되는데 복수 전공을 하면 뭐 35학점을 들으면 되나? 뭐 좀 줄어들어. 왜냐면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전공 수업 한 두세 개 피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크게 보면은 철학과까지 합치면 전공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근데 나는 그냥 컴공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약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고를 한 거지. 그래서 컴공을 조금 들을 수 있고 나 철학 이거 재밌는데 뭔가 복수 전공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다녔던 학교 철학과가 그래도 좀 서울에서 좀 괜찮은 철학과였거든? 교수님들도 좀 유명한 교수님도 좀 있고 막 지금도 무슨 유튜브 하는 교수님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어쨌든 좀 괜찮은 철학과였어. 그래서 어차피 뭐 약간 애매한 전공할 바에야 본질적인 걸 하자. 그리고 그 철학과 스터디 해보니까 재밌다 해가지고 이제 철학과를 했던 거였지. 그래서 철학과를 했었고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컴공에서는 내가 진짜 물론 열심히 안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적도 있긴 있었거든. 컴공 수업을. 근데 내가 밤새서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수업 듣고 해도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빗불이었어. 그 빗불 이상으로 성적이 잘 안 나와. A 뭐 받은 것도 있지만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빗불이었는데 철학과에서는 그냥 좀 공부 좀 하고 그냥 그걸 글 쓰는 그 수업 시험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큰 갱지 같은 거에 그 글을 막 한 바닥을 써야 돼. 근데 뭐 그 휘리락 써. A 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나는 좀 인문학과가 성적을 잘 주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아직도 나 미스테리긴 한데 그래서 진짜 컴공은 10불 받은 건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못해야 빗불이고 거기는 웬만하면 A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나의 평균 학점을 많이 올려줬지. 내 컴공만 할 때는 막 학고받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졸업할 때는 학사 우등을 받았어. 그 전에는 컴공할 때는 학고였다가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되게 철학이 나랑 잘 맞는 학문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뭐 친구들이랑 스터디한 거 그 사회학과 친구들이랑도 되게 딥하게 스터디를 많이 했었어. 석사 간 오빠도 있었고 지금도 연구하는 언니도 있고 해외에서 그리고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멋있는 사람들 거기서 많이 만나고 구로에 있는 사무실 엄청 구로 공단에 있는 쇠소리 나는 그런 데 빈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세미나 열고 그 한국 철학 선생님 있었는데 김상봉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모셔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어. 그 발제해서 돌아가면서 막 정치 철학 공부도 하고 세월호 기록 되게 두꺼운 진실의 힘이라는 곳에서 나온 그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나 이제 거기 불러준 친한 그 오빠랑 둘이서 이제 나눠서 발제도 하고 그 증언도 엄청 많아요. 맞아. 그거 꼼꼼히 읽으면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읽고 나랑 그 오빠랑 번갈아 가면서 발제하고 근데 같이 뭐 세월호 추모 집회도 나가고 그랬었어. 그래서 되게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그때 되게 우리 아빠는 내가 그거 하는 거 진짜 싫어했었거든. 우리 아빠 이제 완전 보수 사람이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노란색 리본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지금 기술철학 그 독서 모임 하는 거는 이름을 좀 소개를 해줘 모모들한테. 그거는 원래
지금은 약간 살짝 쉬고 있는데 원래 넷플연가라는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반항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그 약간 내가 그런 거 다 싫어해. 알고리즘 이런 거 다 싫어해가지고 진짜 민석 핸드폰 장난 아니야. 이 세팅을 배워야 돼 우리. 나는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 내 창을 키면은 이렇게 구글 검색창처럼 아무것도 나와. 없음. 아무것도 이제 뜨지 않고 쇼츠 버튼을 누르면 이제 뜨지 않아, 쇼츠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도 쇼츠를 가끔 나도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눌러도 안 나오고 그거 내가 이제 검색 광고 뭐 이런 거를 다 막아놔가지고 뭐 딱히 뭐 어플을 따로 쓰거나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나는 내가 원할 때 영상을 보고 싶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 알고리즘적 판단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밀어넣는 것이 나는 굉장히 싫어가지고 그걸 뭔가 반항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알고리즘 반항 클럽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모임을 넷플연가에서 한 번 했었고 원래 시즌 2를 하려다가 내가 요즘에 너무 일도 바쁘고 좀 힘겨워가지고 그 하반기에 하려고 일단 조금 밀어놓은 상태. 맞아 시즌2 광고 본 거 같은데. 맞아. 원래 시즌2를 열어서 모집 중이었는데 내가 너무 요즘에 그 스케줄이 많아서 컨디션이 좀 관리가 안 돼서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닫아놨어. 맞아, 이 모모데이 되게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인 게 민석의 칼렌더를 우리가 진짜 케이박 4월 초에 했었는데 3월에 했나? 근데 하여튼 3월, 응. 꽉 차 있었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민음사에서 강의도 대형 출판사에서 강의도 하고 사실 요즘에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요즘에 그러니까 그 원래는 막 내가 예전에 21년도 그쯤에 퍼블리라는 그 유료 콘텐츠 플랫폼에 노션으로 뭐 업무일지 쓰는 법, 뭐 회고하는 법, 뭐 이런 걸로 글을 몇 개 쓴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퍼블리라는 플랫폼 자체도 되게 J커브를 그리는 맞아. 그 상태였었고 또 생산성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 그리고 그때 코로나 때였고 코로나 때 그 IT 붐이 또 한참 있었잖아. 그렇죠. 버블이죠 사실. 코딩 아카데미 이런 거 엄청 많고. 부트캠프 엄청 많고 막 IT 업계 막 연봉 몇 천씩 올려주고 막 이럴 그때 이제 내가 소용돌이에 그때 있었는데 나는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때 약간 퍼블리도 잘 되고 내 글도 그때 운이 좋게 잘 돼서 그 노션 관련해서도 그때 막 강의 요청 같은 게 많이 왔었어.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뭐 나는 지금 노션은 잘 안 쓰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한풀 꺾였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퍼블리에서 클로드 사용법 관련해서 이제 또 글을 연재를 몇 편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좀 잘 됐고 그걸 보고 연락도 오시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거랑 별개로 그냥 내가 그 클로드 코드를 쓰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 내가 클로드라는 거를 쓴 지는 24년 7월부터 썼는데 그 클로드 코드를 물론 클로드 코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클로드 코드 나오자마자 쓰지도 않았고 내가 작년 12월인가? 올해 1월인가? 그때부터 클로드 코드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럼 사실 3, 4개월밖에 안 된 거지.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엄청나게 이거에 약간 중독돼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재미난 거 진짜 많이 만들었지. 진짜 재미난 거 많이 만들고 내가 그 올리지 않고 버린 것도 되게 많거든. 약간 지구야 미안해로 그 토큰을 써가면서 중독돼서 그냥 내 재미로 만든 서비스도 되게 많고 엄청 심하게 중독돼 있었을 때는 침대에 누워서 그러니까 방에서 서재 방에서 하다가 클코를 하다가 이제 자야 될 시간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노트북으로 들고 와.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하다가 이제 진짜 자야 돼. 내일 출근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오토 승인을 돌려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오토 승인을 돌려놓고 침대 밑에다 내려놓고 잤어. 다음날 아침에 되어 있는 거 보고 이런 정도가 있었어. 그 완전 초반에 중독됐을 때. 코딩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안에 빠지면은 좀 심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때 이제 완전 심하게 그때 만들었던 근데 지금 쓰지도 않아. 쓸모없는 거 만드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쓴 거지. 토큰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면서 물 쓰고 전기 쓰면서 어쨌든 그때 이제 한창 중독돼서 그렇게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그 퍼블리에 글 쓰고 이런 것도 나 혼자 업무일지 쓰고 노션 혼자 잘 쓰면 되는데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좋아해. 그러니까 꼭 내가 이걸로 막 뭐 부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맞아. 마음으로 하는 거 같이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제 감사하게 뭐 돈도 따라오고 뭐 그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다. 이걸 너무 주변에 가르쳐주고 싶다 싶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예전에 어떤 건축 모임에서 만난 그 26년 차 증권사 애널리스트 아저씨가 있었어. 근데 그 아저씨가 판교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회사랑 엄청 가까워서 그때 이제 뭐 신년회인가 모임을 하러 이제 다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내가 그 코딩하는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재밌겠다. 나도 좀 한번 가르쳐줘요 민석 씨 이래가지고 주말에 한번 그 아저씨를 가르쳐드린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처음 가르쳐 준 거지 누군가한테 그 뭔가 AI 이런 거를 그 전에 아무한테도 가르쳐 줘 본 적이 없다가 그 아저씨한테 처음 가르쳐 줬는데 뭐가 재밌었냐면 그 아저씨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셨을 거 아니야? 뭐 왜냐면 이제 나름 경력이 있으시고 본인이 이제 뭐 한국의 증권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 게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 리서치를 하고 싶으신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연차 높고 밑에 애들 시키기에는 좀 그렇고 AI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 챗GPT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래서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거지. 내 뭐 앞에 뭐 큰 회사 다닌다고 하고 하니까 이 민석 씨한테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3시간을 둘이서 가르쳐줬어 아저씨한테. 같이 만들면서 한 거구나. 맞아. 근데 그때는 바이브 코딩을 가르쳐준 건 아니고 그냥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에 대한 약간 그 LLM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프롬프트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전반적인 걸 좀 가르쳐드렸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기술이 무언가 본인 도메인 지식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쓰면 폭발적이지. 폭발적이고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완전 불꽃놀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왜냐면 그 프롬프트를 쓰기 위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내가 처음에 90 몇 년도에 이 증권사 입사했을 때 우리나라 글로벌 증권 시장이 몇 %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아요, 민석 씨? 막 이래.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때 3%였는데 그럼 지금은 몇 프로일 것 같아? 내가 26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글쎄요. 그래도 우리나라 꽤 선진국 10위 안에 든다고 하고 하니까 5%? 5%? 그래도 10%는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직도 4%야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낮았어. 그래서 그 2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는 되게 발전했지만 이거 증권 시장은 아직도 발전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코스피 막 엄청 오르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를 그 얘기만 1시간 한 것 같아. 그 프롬프트 LLM 가르쳐주고 이런 것보다 그 아저씨 얘기를 듣는 데만 한 1시간을 썼어. 근데 그러고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나는 좀 상황 파악 구조와 이런 걸 잘하니까 그러면 땡땡님이 하고 싶으신 게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것이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쓰시면 된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나도 그럼 이렇게 말을 해주고 한번 써보세요. 이러고 그분 이제 제미나이로 써보고 내 거 클로드로 써보고 결과를 같이 비교해보고 비교까지 했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클로드를 결제하시고 클로드가 더 낫고 이러면서 근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그때 내가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인 한 병 주셨는데 그걸 하고 되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AI를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재밌다. 이게 그냥 돈벌이가 될 것 같다도 물론 마음속에 살짝 있었지. 왜냐면 그분이 이제 또 인맥도 넓으시고 맨날 아트 투어 가시고 막 골프 치러 다니시고 하는 분이니까 뭔가 저분이 나에게 근데 그분은 그 뒤로 나에게 아무런 어떤 좋은 걸 주진 않았고 좋은 분이시지만 나에게 무언가를 연결해 주시진 않았고 이거 들으면 좀 그러니까 상원님 듣고 계신가요? 어쨌든 근데 그걸 계기로 내가 그러고 나서 막 드라마 PD 하는 내 친한 친구한테도 막 가르쳐주고 맞아. 우리 그 어버브 코딩에서 예시로 그 맞아. PD 친구가 쓰는 거 너무 경이로웠어. 근데 맞아. 근데 실제로 쓰는 것까지 만들어지지는 못했는데 왜 현장에서 바로 쓸 수는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 POC 를 과정이 한 거지. 맞아. 그것도 한 3-4시간 걸렸어. 그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 도구를 만들려면. 그렇지. 그 드라마 PD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드라마 촬영 현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PD들이 피땀 눈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야 그걸 뭔가 코딩으로 도구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바이브 코딩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스타트업에서 짧게 일을 했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해서 서비스를 기획할 수가 있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페르소나를 정하고 이런 서비스 안에서 필요한 명세를 정하고 그에 맞게 그 스트럭처를 짜서 프론트와 백엔드를 만들어서 뭔가를 퍼블리시하는 그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퍼블리시 도구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치. 누구나 말을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생기면서 갑자기 그 이런 대중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지금 필요한 거를 맞아. 할 수 있게 됐고 맞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비전에 따라서 이게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야. 진짜 맞아. 이게 거의 그냥 그 쇼박스 그거 알아? 그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쇼박스 광 튀어나오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누구나 그 박스를 하나씩 선물 받은 거야. 맞아. 그래서 난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나는 컴퓨터학과 다닐 때 여자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코딩을 못해. 나는 여자애라서. 그리고 나는 여자애라서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누가 내 과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잘 못해. 뭐 이런 마음이 나도 있었던 것 같아. 내 안에. 그냥 그냥 못했. 내가 여자라서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못했던 건데. 왜냐면 내 여자인 동기들 다 잘했거든. 다 과에서 순위가 높았어. 다 나 빼고.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못했던 건데 그냥 나도 뭔가 그때 나는 여자라서 코딩 잘 못해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 계속 나는 약간 컴퓨터공학과 나왔는데 개발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쨌든 첫 회사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또 나의 상사가 너는 개발자보다 개발을 더 잘 아는 기획자가 돼야 돼 이런 말을 내 입사 첫날 하시면서 그거에서 뭔가 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도 있었거든. 아 내가 그러면 내가 뭔가 실패한 게 아니다. 개발자가 되지 못한 것이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나는 코딩을 못한다라는 어떤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었는데 나는 AI 이제 이렇게 클로드 코드 나오기 전부터 한 22년도 말에 챗GPT가 나왔고 23년도부터 AI를 활용해서 코딩을 했었거든. 근데 그 23년도에는 그때 내가 썼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빙이라고 빙 챗이 있었어. 빙이라는 브라우저에 챗이 달려있는 게 있었는데 그 AI 기능이 되게 괜찮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로 그때 당시 하던 업무에 약간 자동화 툴 같은 거,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거를 그걸 도움 받아서 짜고 근데 그걸 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못했던 코딩을 그때 이제 처음 AI 도움을 받아서 막 혼자 막 배워가면서 그걸 하고 엄청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완전 이제 클로드 코드가 나오면서 완전히 정말 입 코딩이 그야말로 가능해진 시대가 되고 난 너무 즐거우니까 또 나의 어떤 성질상 내가 즐거우면 내 친구들, 내 아는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게 또 스멀스멀 기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그 드라마 PD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근데 그 다음이 아까 출판사 얘기 킴킴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내가. 그래서 나랑 친한 예전에 이제 회사를 같이 다녔던 그 언니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랑 나랑 맨날 AI 얘기를 자주 해서 막 땡땡님 뭐 AI로 뭐 만들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요즘 완전 중독돼가지고 너무 재밌어 했더니 나는 뭐 별게 없는데 이러다가 근데 내 친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그 친구가 보낸 카톡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출판사에서 편집자를 하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외래어, 번역서를 많이 편집을 하시는데, 외래어를 매번 국립국어원에 검색하는 게 너무 귀찮은데, 내가 이 문단을 넣으면 외래어를 검출해서 국립국어원에 검색까지 해서 외래어 맞은 표기냐 제안을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립국어원 API만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혼자 뚝딱뚝딱 만들었어. 해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그 친구분이 너무 흥미로워 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피드백을 주셔.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셔. 내가 그거를 막 다 고쳐주기 너무 귀찮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건 재밌는데. 그래서 그럼 이거 내가 직접 고쳐주지 말고, 이분이 직접 이걸 배우면 스스로 고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뭐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또 나의 회사까지 오신 거야.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그 클로드 코드 설치해주고 그 내가 킴킴한테 가르쳐줬던 대로 맥북에다 클로드 코드 터미널 쳐가지고 클로드 코드 설치하고 깔고 내가 만든 그 코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직접 한번 고쳐보는 것까지를 한번 했어, 1시간 동안. 근데 그분이 너무 흥미로워 하시면서, 이거 혹시 우리 회사에 와서도 한번 강의를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뭐 괜찮다. 회사 업무 시간 뭐 이렇게 잘 조정하고 회사 얘기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간 거지.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근데 재밌었어, 엄청. 거기 가서 강의할 때도 어쨌든 근데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실 출판사에 계신 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약간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AI에 약간 반감이 좀 있잖아. 왜냐면은 얼마 전에 왜 국제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 뭐라고 하지? 선언문인가? 그거를 김현수 작가님이 AI랑 같이 썼다고 쓴 글이 있었는데 나는 그 글이 되게 좋았거든? 호모 두들인가? 하는 그 주제로 쓴 글 되게 좋았는데 그거 되게 또 사람들이 엄청 좀 반감이 있었어. 굳이 AI랑 썼다고, 뭐 그럴 수 있냐.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되냐부터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클로드 같은 것도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수백만 권의 중고책을 사들여서 그걸 무단으로 다 절단해서 학습시킨. 그거 확실히 문제가 됐었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나마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거를 스크립트 다 뽑아내가지고 그거 학습시켜서 GPT-4 모델 엄청 좋아지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를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그것 때문에 반감이 있으니까 착취의 도구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뭔가 헤리티지가 있는 출판사에서는 특히 더더욱 어쩐 자부심과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여기 가서 어떻게 내가 AI 강의를 하지? 그게 조금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쓰인 거야. 그냥 어디 IT 회사 가서 하거나 그냥 뭐 친구들 앞에서 하거나 다르니까. 그런데 가서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AI 정말 이렇게 하면 잘 쓸 수 있어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냥 그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이제 고민을 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뭐 기술 철학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알고리즘 반환 클럽 같은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있었어. 이미 내가 다뤘던 어떤 책도 있었고 그런 AI의 이면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앞에 넣어서 이제 강의를 했고 그 반응이 좋았지. 그래서 왜냐면은 거기 계신 분들 거의 편집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디자이너분들이나 뭐 마케터분들이나 이랬었는데 어쨌든 뭔가 AI 뭐 쓰기는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저걸로 뭘 할 수 있나? 그리고 저 기술이 뭐 엄청 윤리적으로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저걸 꼭 써야 되나? 이런 마음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앞에 그런 실제로 AI 윤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뭐 자원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에 대한 어떤 처우나 열악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AI를 우리가 쓰고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냥 나는 뭐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우리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멈추는 것도 난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 진짜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기술을 그리고 이 기술이 어쨌든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이 덮쳐버리면 더 위험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사람들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난 너무 안 된다고 오히려. 생각해. 이거는 나도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 IT 회사에서 일했지만 이거 IT 회사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걸 텐데 이전의 IT 기술과 이건 진짜 다르단 말이야. 이 LLM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아까 그 쇼박스 얘기했는데 그래도 수학이야 원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인공지능 수업이 있었어. 그리고 그 수업이 제일 인기 없는 수업이었어. 왜냐면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 하는
그 칠판 한가득 수학 연산만 하는 수업이었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아, 그치. 60년대, 70년대부터 있었던 기술이고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고 머신러닝, 딥러닝이 생기면서 LLM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확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AI라고 하면 다 그 LLM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배운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은 수학이란 말이야. 로지컬한 연산, 논리 연산이야. 근데 이 LLM도 논리 연산이잖아, 사실? 그 확률적으로 패턴 매칭해서 제일 맞는 답을 내놓는 거잖아? 동작은 그렇게 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쓰기에는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얘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사실 얘는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지금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말할 때 머릿속에서 나도 어떤 확률에 의해서 이 다음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걸 수 있잖아. 근데 그럼 그거랑 LLM은 확률적 패턴 매칭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랑 인간이 다음 말을 고르는 거랑 진실로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되게 나는 처음에 그래서 엄청 많이 썼던 이유도 너무 흥미로웠고 계속 물어봤어. 너는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이런 응답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맨날 물어봤어. 나 클로드 처음 쓸 때. 클로드 그 이전부터. 맨날. 근데 걔는 항상 저는 확률적 패턴 매칭으로 어쩌고 막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관련 논문도 되게 많이 봤었어. 막 Attention All You Need 그라는 All I Need인가? 아무튼 그런 되게 유명한 그 논문이 있는데 어텐션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룬 그런 것도 보고 왜 도대체 이 LLM이라고 하는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는 거지? 왜냐면 나는 뭐 인공지능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어려워서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너무 그게 알고 싶어서 막 알아보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이전에 알던 어떤 프로그래밍의 방식, 코딩의 방식,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과목에서 배운 그 전공에서 배운 거랑 되게 다르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냥 우리가 기술 발전은 사실 계속 했었는데 그냥 또 하나의 기술 발전이고 패러다임이라고 보기에는 나는 좀 다른 것 같다 생각은 들어. 이거는. 근데 그 인식하는 차원에서 다르고 파급력이 다르고 이렇게 단시간에 된 거 난 전화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전기도 그렇고. 맞아. 진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인간의 사회 활동의 근간이잖아. 그러니까 말과 글. 근데 그거 자체를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물리화를 할 수 있잖아. 심지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트론이나 이런 거 보면 디지털 세계와 피지컬 지금 우리 현실 세계 그 전사가 가능하다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나 서비스로 직접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왜냐면 모든 게 디지털화가 돼 있으니까. 맞아. 약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진짜 생각하거나 지금 내가 느끼는 것 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이제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그때 어버브 코딩이라고 민석이 친구들하고 주하 그리고 은주랑 같이 만든 여성들만 하는 건가? 그건 아니야. 지난번에 남성분들도 오셨어. 그래. 그래서 이 어버브 코딩이라는 커뮤니티 컬렉티브 러닝 이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 클로드를 처음 접했을 때 이제 3명이 돌아가면서 이거에 대해 소개하고 또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그리고 내 안에 남는 게 주체성이랑 관련된 거긴 해.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내 삶을 돕는 도구다. 주아가 처음에 얘기했던. 돕는 도구다.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픽의 창업자 뭐 이야기라든지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코드를 만든 그 체르니 선생님, 보리스 체르니 선생님이 그 이 클로드 코드라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이 코딩을 할 수 있게 된 게 약간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비유를 하면서 맞아. 약간 자의식과잉? 약간 그의 자의식과잉이랑 여전히 생각은 하지만 나도 맞는 비유라고 생각해서 나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지. 그 옛날에 그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1400년대라 그랬나? 그때만 해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됐었고 필경사라고 부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읽고 쓸 줄 알았고 그들을 고용한 영주들도 읽고 쓸 줄 몰랐다. 응.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 이전 1000년보다 그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인쇄물이 등장했고 서서히 200년 동안 문해율이 1%에서 70%까지 올랐다. 그게 이제 약간 코딩이라는 기술의 민주화랑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했고 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쥐어질 수 있을까? 더 넓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막 계속 변해가는 시대인 것 같고 어떻게 이걸 재밌게 잘 내 방식대로 해보지? 그게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나답게 하는 도구로 쓰는 게 그거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 그러면 민석한테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질문이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인데 민석을 지금의 모험가로 만든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나는 이름부터가 나 이제 초등학교 여중 여고를 나오기 전에 초등학교는 이제 공학이었을 거 아니야? 우리 한 학년에 김민석, 성까지 똑같은 김민석이 3명이 있었어. 나도 친구 김민석 많아. 너무 많지. 김민석이, 우리 지금 총리도 김민석이잖아. 국무총리 선생님도 김민석이시고, 어쨌든 김민석이 3명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나는. 맨날 항상 나한테 민석아, 여자 김민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냥 김민석인데 그래서 여자 김민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그게 짜증이 나서 내 이름이 너무 싫었지. 근데 이제 그래서 맨날 이름 바꿔달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내 이름은 왜 김민석이야 이러면서 맨날 근데 이제 왜 김민석이냐면 석자 돌림이야. 우리 그 항렬자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그 이렇게 꼬장꼬장한 그 양반 어르신이어가지고 그 돌림자 항렬 뭐 이런 거 막 족보 막 무슨 본관 이런 거 맨날 중요하게 근데 생각하시는. 언니는 석 아니잖아. 그러니 그게 문제인데 우리 언니는 석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딸을 처음 낳았지 이제 우리 항렬이 석이니까 안 쓴 거야. 둘째는 아들이겠지 생각을 했겠지. 또 딸인 거지. 근데 아빠가 애를 떠날 것 같진 않고 우리 아빠에게는 그 족보 본관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석자를 써야겠다. 앞에 그래도 우리 사촌들 막 두석이 만석이 진짜로 남석이 두석이 뭐 인석이 난리 나. 근데 이제 나는 그나마 예쁜 민자를 예쁜 글자를 붙여서 가을 하늘 민인데 어쨌든 그나마 예쁜 민자를 붙여서 이제 지어준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생이 모험이었어. 내 이름으로 항상 내 이름 말하면은 남자 이름이네요 라는 말 맨날 듣고 아니면은 뭐 그런 적 진짜 많지. 나는 분명 김민석이라고 똑바로 말했는데 나는 발음이 나는 혀가 짧은 사람도 아니고 난 똑바로 말하는 사람이고 난 딕션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모두 자기 귀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뭐 민선 뭐 민성 이런 식으로 글자 쓰는 거야. 그런 적도 있었어. 그래서 나 대학생 때 내일로 그 기차 여행하는 거 코레일에서 그거 이제 광운대역인가 거기 가서 그거를 발권을 받았는데 나 분명히 김민석이라고 똑바로 말했는데 이제 밖으로 이제 지하철역에 와서 티켓을 열었는데 민성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 이름 다르면 못 한단 말이야. 다시 가서 재발급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의 이름 때문에 그 인생이 모험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괴로웠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여중이니까 이제 민석이가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민석이가 이제 여자애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내 이름을 한 번에 기억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나름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중학생 때. 그래서 그냥 살기가 편했어. 그때부터는 그 민석이로 사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이름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 그냥 남들이 그냥 뭐 남자 이름이랑 이런 거 얘기해도 그냥 지금도 그러거든. 지금도 그래. 진짜 나이 먹고도 지금도 그냥 맞아요 그냥 이러고 그냥 말고. 근데 IT 업계에 가거나 좀 이렇게 민석처럼 활동을 많이 하면 닉네임을 쓰잖아.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중학생 때부터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이름과의 그 불화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나는 닉네임을 짓는 걸 좋아했었어. 그래서 뭐 지었던 이름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냥 지금은 난 내 이름이 제일 좋고 그래서 뭐 내 블로그도 바이민석닷컴 이렇게 그냥 내 이름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 회사는 영어 이름 쓰는 회사여서 테일러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그 테일러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 약간 중성적인 이름을 짓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는 이름을 그치. 짓고 싶어서 근데 그래도 너무 막 근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 내가 그거 하고 싶었거든? 드웨인을 하고 싶었었거든? really? 근데 드웨인이 뭐야 글자가 예뻐서 나는 근데 우리 친언니가 너무 드웨인 존슨 같다는 거야. 그 주만지에 나오는 그 드웨인 존슨 아저씨 같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네가 너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그래? 이래서 이제 딴 거 보다가 테일러가 뭔가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엄청 유명한 파스타도 있고 그러면서 황제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뭐야 남자 이름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또 막 재단사 이런 뜻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어감도 괜찮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이미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제 테일러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회사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푸사에 쓰는 사과는 무슨 의미야? 아 그거는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작가가 그 폴 세잔인데 그 폴 세잔이 사과도 그렇고 뭐 생빅투아르 산도 그렇고 그 되게 같은 걸 되게 많이 그렸잖아.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약간 정신병적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 하나의 어떤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 사과를 계속 그리고 산을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그렸던 거를 어디서 이제 뭐 에세이집 같은 데서 읽었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아 나도 뭔가 무언가의 본질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할 때 거기는 별명을 부르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별명을 사과라고 지었었어. 그래서 나를 사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아직도 사과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사과를 이제 프로필 사진에 해놓지. 뭔가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대학생 때 그걸 이제 읽은 거는 엄청 20대 초반에 그걸 읽고 사과를 그때부터 별명을 쓰고 좋아했었는데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 학교에서 예술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철학자와 작가의 그 이렇게 콜라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하는 그 수업이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그 폴 세잔 얘기를 하면서 메를로 퐁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현상학자가 폴 세잔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엮어서 듣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상학 공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학사 논문은 거의 쓰레기라고 봐야 하지만 어쨌든 그 철학과 학사 논문으로 메를로 퐁티의 그 사회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랑 테크놀로지라고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좀 엮어가지고 뭐 주체와 대상 뭐 객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쓰레기 같은 글을 개연성이 없지만 그 주제만 살아있는 그런 글을 썼었어. 그래서 그 사과는 세잔이랑 퐁티의 어떤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근데 민석한테는 진짜 메시지가 있었다. 약간 평소에도 그 내가 뭐를 할 때나 말을 할 때 되게 숙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혼자서 많이 놀지 머리에서. 그런가? 그 글을 많이 써. 그 혼자서도 글을 많이 쓰고 뭐 다이어리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집 가면은 책장의 제일 밑에 칸에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쓴 다이어리가 있거든? 그래서 엄청 많이 있어. 매년, 그리고 내가 지금은 블랙 저널을 쓰는데 매년 한 권을 사서 한 권을 꽉 채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지 이제 매년 한 권 쓴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그 올라이트라는 그 문구 브랜드에서 1년을 4분의 1로 쪼개서 쓰는 다이어리가 있어서 그걸 이제 써서 그게 좀 권수가 많으니까 1년에 4권씩 되니까 그걸 한 4, 5년을 썼고,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블랙 저널을 쓰고 있어서 한 권씩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이어리를 많이 쓰고, 혼자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나는 약간 말을 많이 내가 좌우명이 하고 싶으면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내가 좀 이해 못하는 거고 내 친구가 그거 너가 좀 이상한 거라고 하는 이게 뭐가 있냐면 나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왜 안 하지? 그 의문인. 그러니까 생각 그럼 친구들이 다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하지. 생각을 하고 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근데 그건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지. 생각을 했다. 지금 대문자 테러 T가 여기서 온 것 같아. 네, T고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제 뭐 결정까지 오래 걸린 사람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게 떠오르면은 바로 한다. 응, 그냥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가 바퀴가 고장나가지고 저거를 고치러 가야 돼. 나 귀찮다라고 메모장에 쓰다가 어느샌가 내가 벌써 자전거 샵에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 자전거 바퀴 교체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그냥 뭔가 떠오르면 그냥 바로 해.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성격이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가 숙고를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글을 많이 좀 쓰는 편이고 그냥 뭐 그걸 꼭 어디 뭐 올리는 글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 다이어리 끄적이는 것도 많이 쓰고 막 메모장에도 혼자 되게 글을 많이 쓰고 뭐 편지도 많이 쓰고 사람들한테 편지도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지. 나 민석 블로그 진짜 너무 재밌어. 오. 근데 그게 일기는 따로 쓰고 디지털 기록은 또 따로 하고 업무 기록도 하고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기록을 많이 하긴 해.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블로그에 당연히 모두가 그렇겠지만 모든 걸 다 올리는 건 아니고 뭐 블로그에 올리는 종류의 기록도 있고 그냥 요즘에는 나는 업무 기록을 옵시디언으로 하는데 클로드랑 옵시디언을 연동해서 하는데 그 옵시디언에도 이제 맨날 업무 기록이 엄청 많이 쌓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회고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아무리 늦어도 2달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하거든? 그 회고하는 습관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매달 이제 회고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쌓아놓죠. 회고는 사실 잘 안 올리고, 왜냐면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막 사생활도 많고 막 이래서, 그런 거는 잘 안 올리고, 그냥 이제 나 혼자 보는 용도로 회고를 계속 쌓아놓고, 좀 그러는 편인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나 친한 친구들이랑 막 통화도 길게 오래 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되게 친한 그 어버브 코딩 클럽 같이 하는 그 친구들이랑도 요즘에 되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말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말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진짜 정리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근데 나는 대화로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어서 대화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팟캐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진짜 민석하고 그날 만나서 판교에서 진짜 얘기하고 나서 머리 번개 맞아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 됐다니까. 진짜? 그냥 이게 사실 번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기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오는 거거든. 그거는. 왜냐면은 그 신경이 전기 신호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가 갖고 있는 OS가 업데이트 필요하구나.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나 옛날 내 맥북을 그래서 클로드를 다운을 받았는데 안 돼. 그냥 버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되지?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시점에서 내 맥북을 덮고 싶었거든. 그럼 내가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민석이 잠깐만 있어 막 캥킹 하더니 막 파고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2020년 그 11 버전의 빅설인 거야. 근데 나는 너무 이제 거기서 그만해줬으면 했는데 약간 잠깐만. 내가 문제 해결 의식이 또 엄청 있어. 문제 해결 욕구가. 11? 그게 언제 거지?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지금 26.5인가 그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킹킹 이거 한 번도 업데이트 안 했어요? 맥북을 사고 단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거야. 내가 그때 이제 2020년에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면서 그 퇴직금으로 걔네가 사실 심지어 퇴직금도 아니야. 왜냐면 걔가 권고사직을 당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정말 선심을 써줬어. 한 달 월급을 줄 테니까 너 그동안 뭐 하고 싶은지 생각 좀 해봐라.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뭐 하면서 한 달 월급을 걔네가 선심 쓰듯이 줬거든. 그래서 그걸로 컴퓨터 사고 무슨 교보문고에서 30만 원치 책 사고 옷도 좀 샀나? 알차게 사용했네. 진짜 완전 탕진했어. 하루 만에. 그것의 산물이었다. 네. 그 뒤로 그거를 들고 헝가리에 가서 많은 일이 있었네. 헝가리 갔다가
이제 뭐 한국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공대 가고 막 이런 파케 편집도 하고. 이 친구가 그때 그 버전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야. 클로드는 쓸 수 없고. 아 근데 나도 그때 나는 그냥 안 되네? 나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고 아 그냥 업데이트를 안 하셨나 보다. 그냥 이 정도의 마음이었고 근데 컴퓨터를 되게 이걸 컴퓨터로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컴퓨터를 안 쓰고 뭐 이렇게 처박아놨던 맥북도 아니고 맨날 쓰는데 그냥 신기하네? 그냥 이 정도 마음이었는데 그때 킴킴 표정이 세상이 이렇게 26버전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11에 머물러 있었던 거여서 또 너무 혼자 너무 이렇게 막 되게 충격 먹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또 약간 포머도 있어. 왜냐면 내가 김해 사람이잖아.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왠지 이 테크놀로지나 유행에 뒤처지는 거 좀 못 참는 그게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간 것도 미술 일을 하다가 그때 무슨 전시 같은 거 하는데 그때 무슨 소셜미디어 매니저나 이런 직업이 모마에 처음 생기고 막 이랬을 때였어. 그래서 소셜미디어랑 이렇게 커뮤니티 관리하는 그런 마케팅 직종으로 미술에서 마케팅으로 가는 거는 거의 김연수 작가가 AI랑 썼다는 그런 것처럼 그치. 진짜 대배신이거든. 왜냐하면 모든 미학책이 마케팅을 경고해. 미술이 마케팅이 돼서는 안 된다. 미술관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 지금 되게 이상하게 들리잖아. 근데 2014년까지만 해도 예술로서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마케팅은 그 시장이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이제 미학으로 교환학생 같은 걸 갔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할포스터 제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미술이 포섭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앤디 워홀이나 그러니까 상업적인 미술에서 이 오브제가 예술적 대상이 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나 그거 대학생 때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에서 배웠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술 작품을 대할 때 어떤 아우라나 숭고미가 없이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주체성을 소비자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미술의 어떤 공간과 예술적 경험의 장이 완전히 상업화되면은 우리의 그 본질적인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미학적 논의가 뭐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모든 게 상품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작가가 본인을 열심히 상품화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렇지. 그렇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2000년대 초반에 열심히 했었던 뭐 그런 논의들이고.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때는 이제 그 엄청난 내가 크로싱을 했다고 생각했어. 경계를. 근데 또 블록체인에 가서 뭔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어떤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나는 미술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는 데라서 이직을 한 거였는데 거기서 잘리고 나서 사실 이제 완전히 그냥 뇌를 비우고 산 거 같은 거야. 뭔가 민석을 만나면서 그때 이제 클로드로 만들었던 너무 귀여운 웹사이트 그리고 아름다운 웹사이트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민석의 그 표현 방식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과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아티스트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보여줬던 게 그 별자리 그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썼던 글이 있었고 내가 커리어에 대해서
뭐 19살 그 이전부터 내 꿈과 직업과 일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가 하고 뭐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하고 뭐 이상한 뭐 구글 가가지고 무슨 저널리즘 스쿨 뭐 이런 거 기자 그래서 내 기자 친구들이 많아. 거기서 일단 친구들이 다 기자가 돼가지고 기자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컴퓨터학과 취업하려고 하는데 취업 안 돼가지고 뭐 울다가 결국에 이제 취업이 돼서 그 게임 회사 가서 일하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기업 재단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것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한 10편 정도 되는 에세이 연재 같은 거를 블로그에서 혼자 사부작 한 게 있었는데 그 글이 나는 너무 재밌고 좋고 이걸 뭔가 그때는 글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중독돼 있어가지고 클로드 코드에 중독돼 있어서 또 클로드 코드로 뭐 할 거 없나 약간 하이에너처럼 클로드 코드로 또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연재글 있고 내가 이 주제로 예전에 나 학교 후배들한테 가서 강연했던 것 중에 커리어를 뭔가 사다리나 어떤 뭐 정글짐이나 이런 주어져 있는 물체로 생각하지 말고 짤이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뭔가 약간 합쳐가지고 뭔가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만들면 재밌겠는데 싶어서 그걸 이제 그냥 뚝딱 만든 거지. 내 글을 엮은 내 글을 이제 별자리처럼 표현한. 이렇게 누르면은 별자리도 나오고 내 글도 나오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근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 별자리도 왜냐면 자기 커리어를 생각해보게 될 거니까 뭐 내 커리어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걸 뭐 엄청 감명 있게 읽는다기보다는 나는 어떻지라고 보통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별자리 만들기 기능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걸 만들어 놓고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어. 그거를 만들었다고 어디 뭐 SNS에 올리지도 않았고 친구들한테 뭐 링크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냥 만든 것만으로 나 그냥 스스로 만족해서 내 블로그에 막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킴킴한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보여주다가 그거 보여줬을 때 킴킴이 이거 진짜 민성님 아티스트다 그 얘기해서 나도 내가 아티스트? 나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이제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건가? 근데 왜냐면 내 꿈이 테크놀로지 아티스트였거든. 진짜? 내가 원래 엄청 가고 싶었던 고등학생 때 엄청 가고 싶었던 과가 서강대학교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엄청 가고 싶어 했었어 고등학생 때.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았고 거기는 약간 더 미술하는 친구들을 많이 뽑았었어가지고 거기랑 연세대 그 미디어 또 비슷한 게 있구나. 그래서 아무튼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컴퓨터공학과를 그냥 갔는데 아트는 사라지고 테크놀로지만 남은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어쨌든 그 내 마음 안에 뭔가 그 예술에 대한 그게 이제 항상 있었었나 보지? 그래서 근데 그걸 딱 그날 킴킴이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 내가 원래 테크놀로지 아티스트가 내 꿈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버드콜에서 그 작가인데 그 완전 인디 코딩 하는 애 있잖아. 걔 완전 액티비스트거든. 아티스트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민석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토크 추천했었는데. 맞아. 근데 나는 MIT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작업했던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눈엔 보이는 거지. 그대는 아티스트다. 진짜로. 맞아. 그 아티스트. 거의 랩실이지. 근데 맞아. 혼자서 내가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내 거를 전달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갈 필요도 없다. 요즘 대학원을 가야 하나 요즘 맨날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짜. 그니까 온라인 식물장 이런 거 만들어서 막 식물 사진 막 다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도 그냥 그 중에 최근에 하나 죽여가지고 이제 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다 바이민석닷컴에 가면 다 볼 수 있고 인스타 태그 따라가면은 다 링크가 바로 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거 만드는 게 나는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그냥 만들고 싶은 거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근데 막 요즘에 AI 막 강의도 진짜 많고 막 뭐랄까 막 이걸로 뭐 월 1,000만 원 자동화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고 뭐 이거를 막 모르는 마케터는 없겠죠? 막 이러는 말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포모 자극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맞는 도구니까 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좀 더 사람들이
가볍게 물론 이걸 해보려면은 클로드를 구독해야 되니까 돈이 들지만 그리고 꽤뭐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이거를 막 모두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디지털 기술을 예전에 프로그래밍을 되게 어렵게 배워야 됐었던 거에 비하면 엄청 허들이 낮아졌으니까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이 허들이 낮아져서 쉽게 할 수 있게 된 사람이고 물 사람들은 뭐 나한테 너 컴퓨터과 나왔으니까 잘하지 뭐 너 IT 회사에서 맨날 기획했으니까 잘하지 하지 물론 그것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더 빨리 구조화하고 남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습득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나는 사실 개발자로 일한 적도 없고 나는 굉장히 코딩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요즘 엄청 잘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 요즘에 어떤 생활이 되게 재밌는 너무 것 같아. 좋다. 이게 진짜 즐거워서 하는 사람의 그 바이브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질문인 앞으로 앞두고 있는 모험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앞두고 있는 모험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회사에서도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야. 우리 조직 전체를 뭔가 요즘 AX라는 용어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AI로 전환시키는 그전까지는 DX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또 곳에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AX라는 용어를 쓰고 또 이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 또 영미권에서 쓰지 않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 조직의 체질을 AI 기반으로 할 수 있게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AX라고 하고 요즘에 회사들에서 많이 뭐 AX TF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우리 전체 직원들이 AI를 더 잘 쓰고 AI 기반으로 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리더십의 어떤 결정이 있어서 그걸 이제 내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도 하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그것도 내가 이제 담당해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뭔가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혁신 조직들이 AI로 뭔가 잘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사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AI 관련한 거를 하고 또 이제 취미로 집에서 그런 거 AI로 뭐 맨날 만들고 어버브 코딩 클럽 친구들이랑 하는 것도 좀 더 해보자 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외부에서 강의 요청도 좀 종종 와가지고 그런 것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기회들이 되게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잘 엮어서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 될까? 그게 지금 고민이야. 그게 나의 모험의 주제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못 정했고 아직 나는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어쨌든 주 5일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 그 직장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매여 있는 어떤 제약과 또 뭐 매여 있다기보단 책임감? 내가 책임과 의무가 있고 내가 이 조직에 해야 하는?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이런 것들을 현재는 병행을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이 기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고 이 기회가 그냥 어떤 작은 기회들이 아니라 큰 기회도 생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잘 현재 조직과 병행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조직의 커미트먼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야. 그냥 난 지금 조직을 좋아하고 지금 조직에서 하는 일도 너무 좋고 동료들도 다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도 하고 싶단 말이야? 내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이거는 물론 뭐 내가 내 개인 시간을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개인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뭐 어떤 곳에서 내가 평일 낮 시간에 이걸 와서 나한테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근데 그랬을 때 그럼 나는 현재 조직과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지? 뭐 이런 게 고민이고 뭐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일단 근데 원래 나는 항상 예전에 다른 퍼블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예전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나는 무조건 본업이 1순위 내가 제일 본업을 내가 잘해야 이런 부수적인 내 기록이 됐든 AI가 됐든 그냥 본업이 없이 기록과 AI만 있으면 난 좀 솔직히 공허하다고 생각하거든. 진짜의 어떤 조직이나 진짜 일에서 변화시키거나 행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몰라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뭐 컨설팅이 됐든 뭐 워크숍 강의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좀 그게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공허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어쨌든 내 본업에서 하는 일을 잘하고 싶은 게 나의 항상 무조건 1순위인데 이 기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조율하지? 그게 좀 요즘에 가장 큰 내가 앞두고 있는 모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밸런스를 잡고 또 조직과도 잘 원만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걸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맞아. 그거는 또 엄청난 과제. 약간 도전? 맞아, 재밌겠다. 맞아. 그래서 막 상상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바라는 모습과 뭐 이 주체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이건 또 다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 이러다가 또 갑자기 이 기회들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그때는 내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모르겠어. 한창 되게 이 조직에 와서 내가 그동안에 되게 꿈꿔왔던 어떤 사회를 돕는 기술, 사회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걸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나는 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 마냥 꿈은 아니야. 근데 그러면 내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거든? 그냥 이대로 또 사실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뭔가 이것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데 항상 더 재미있게 더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치. 가끔은 그냥 왜 나는 이 안정적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또 일을 벌리고 왜 또 제발로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모험가라서 그런 거 아닐지. 그렇지. 그것이 바로 모험 정신이다. 그것이 바로 모험가의 정신인 거 아닌지. 민석이 모모여서 그렇다. 모모여서 내가 모모였기 때문에 이유를 깨달았다. 왜 나는 그런가. 근데 나 장미 시작하고 나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그 나아지고 싶은 마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의 핵심에는 뭔가를 더 많이 하거나 더 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감각의 회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답다고 느끼는 거를 더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꽃을 피워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민석도?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가능성, 씨앗을 또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도 본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장미도 그렇지만 나는 본업이 태양이야. 걔가 모든 나의 씨앗들에게 힘을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이제 중심이 있으면 알아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민석은 또 민석만의 균형을 다 또 찾아갈 것이다. 맞죠. 지금은 좀 전혀 걱정이 안 돼. 나는 좀 걱정이 되는데. 나는 좀 요즘에 걱정이 이걸 어떻게 왜냐면 내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한 4월 중순까지 내가 너무 스케줄이 많으니까 몸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감기가 계속 안 낫고 막 엄청 좀 몸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넷플릭가도 사실 안 하겠다고 한 게 내가 이 상태가 이렇게 다 하기에는 어렵다. 내가 뭐 아무리 이것저것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해도 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그 스케줄에 어떤 그 캐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줄인 것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는 계속 욕심이 또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요가를 다시 시작했고 너무 좋아. 반갑다. 그래서 요가를 오늘 아침에 하고 왔지. 그래서 동네에 너무 또 좋아. 좋은 요가원이 생겨서 또 요가 오랜만에 하니까 좋더라. 원래 이제 집 앞에서 스쿼시를 오래 쳤는데 또 그 스쿼시도 스쿼시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또 요가는 그 뭔가 몸도 정렬되고 그치. 근육도 쓰고 이러니까 좀 완전 달라서 그래서 요가를 그래도 주 2회는 꼭 열심히 가는 걸로 하고 또 오늘 또 집 청소도 깔끔히 깨끗하게 다 하고 또 그렇게 좀 나를 좀 돌보면서 어머. 어떻게 좀 잘 찾아보자. 아니 어떻게 너무 선생님 정석대로 너무 잘 간다. 왜냐면 그냥 캐파를 늘리는 선택을 한 거잖아 이거는. 데이터 더 느는 거야 이거는.
그러네. 과금을 했네 내가. 요가 아니, 과금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요가를 하고 음. 나를 돌보고 내 공간에 어떤 정리가 되어 있는 어, 거는 그냥 뭔가를 더 할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계절 같은 걸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더 빨리 뜨고 더 오래 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시간 정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더 많이 해도 돼. 그냥 에너지 총량이 늘어난 거니까. 그니까. 어. 그런 거 같아. 그 나 또 잠은 엄청 잘 자. 나 무조건 그니까. 내가 좀 희한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알람을 안 써. 아침 알람을. 예. 그냥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가 뜨면 눈을 떠. 진짜? 진짜 뻥이 아니고 내가 무슨 있는 척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와. 아침 알람을 안 쓰거든 내가. 와. 그 안 쓴 지 한 3, 4년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람을 안 쓰려고 안 쓴 건 아니고 어디서 뭘 읽었는데 우리가 보통 거의 현대인의 대부분 아침에 뭔가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침 알람을 쓰잖아. 근데 그게 내가 어쨌든 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요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데 그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시작할 때 뭔가 알람을 듣고 깨면 스트레스. 화들짝 놀라면서 깨잖아. 그치. 살짝 놀라면서. 어. 그 살짝 놀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기운을 준다는 거지. 근데 그걸 나도 이걸 어디서 봤는지 출처는 기억이 안 근데 나. 나 이거 완전 동의해.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고 책인지 유튜브인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수면의 과학 그거 아니야? 그런가? 그래서 그 테크페미에서 엄청 유행했던 책이야. 아 그런가? 어.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네? 하고 그때부터 약간 알람을 그런 따라따라 이런 거 말고 약간 클래식 이런 걸로 바꿨던 것 같아. 그러다가 클래식이랑 막 내 조명 스마트 조명 동시에 켜지게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언젠가 그 스피커가 고장이 났나? 이래서 노래가 안 나오고 조명만 켜지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불만 켜줘도 내가 깨지는 거야. 소리가 안 나도. 그러다 그 조명도 뭔가 연결이 오류가 나서 다 안 됐어. 일부러 끈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6시에 되면 눈이 떠지더라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깨고 근데 일찍 자긴 해. 이럴 때는 11시 뭐 반 늦게 자야 12시에 자니까 나는 싱킹이 잘 돼 있다. 너무 좋다. 그게 그래서 최소 조금 자면 6시간 뭐 보통 7, 8시간은 통잠을 자고 거의 안 깨고 뭐 아프거나 뭐 굉장한 실연을 해서 힘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 보통 잠을 잘 자고 7시간 이 정도? 그게 내 약간 에너지의 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나 아침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뭐 회사 출근하기 전 회사랑 좀 가까운 데 살아가지고 회사 출근하기 전까지 뭐 한 짧으면 2시간 뭐 길면 한 3시간 정도 아침 작업을 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웬만하면은 운동하고 뭐 스쿼시 하거나 뭐 요가 가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안 하지만 재즈 피아노도 한 2주에 한 번씩 레슨도 받고 너무 열심히 안 선생님 맨날 뭐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야구 보고 아 그치. NC 다이노스. 나랑 민석이랑 또 NC 팬이거든. 거침없이 가자. 승리의 다이노스. 승리의 다이노스. 나 지금 진짜 찐으로 올라왔어 지금. 어제 또 승리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거침없이 가자. 어제 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다이노스. 아 근데 진짜 한번 서울에서 할 때 우리 같이 가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모모들을 위한 추천 아이템. 추천 아이템. 모험 아이템이에요. 모험 아이템. 클로드로 추천하면 안 되겠다. 클로드. 아니 뭐 어버브 코딩 추천해야 되는 거 어버브 코딩. 그래요. 다음 거 뭐 있는지. 인스타그램에 어버브 코딩 클럽이라고 어버브 위에 있다라는 그 어버브 코딩 클럽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팔로우 해주시면 지금까지는 2번 워크샵을 했는데 2번 다 이제 바이브 코딩 기초 워크샵 그래서 그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고 꺼보는 그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는 그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기초 워크샵을 했었고 근데 기초 워크샵 계속 열어달라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기초 워크샵은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하기는 하고 그거 별개로 약간 얘기하고 있는 거는 특정 주제를 잡아서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뭐 블로그 만들기 워크샵 뭐 이런 너무 식으로 해서 좋아. 아예 블로그만 하는 거야. 그날은 몇 시간 동안.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주제도 잡아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만드는 것까지 해보고 뭐 올리고 도메인 사고 이런 것까지 다 너무 하는.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블로그도 나는 어디서 뭐 테마나 이런 거 안 따오고 내가 완전 0부터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레퍼런스가 하나 있긴 진짜 있었는데 멋있어. 나는 약간 책이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 색날개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서 그런 식으로 나는 만들었는데 뭐 각자 원하는 어떤 모양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하는 워크숍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아니 장비에서 어버브 코딩이랑 오. 콜라보해서 뭐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돼? 너무 좋지. 아니 왜 다 마포구랑 막 이런 데서 하는 아니야. 노원구에서 뭐 해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장소도 너무 좋고 너무 좋지. 그래서 그런 거 해보려고 해. 그런 식으로 약간 주제를 잡아서 뭐 아니면 내가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매일매일 나한테 그 날씨를 알려주는 봇을 만들었는데 그냥 날씨가 그냥 몇 도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말로 뭐 오늘 뭐 9시까지 흐리다가 맑아져요 이렇게 나오고 옷 추천 같은 것도 해주고 뭐 지금 반팔 입었다가 뭐 가디건 챙기세요 나오고 그리고 뭐 오늘 얘기는 많이 못했지만 내가 충청남도 서천에 그 시골에 맞아. 집이 있는데 어. 그 집에도 이제 가끔 가니까 거기 날씨도 같이 알려줘. 그리고 내가 주말에 보통 가니까 주말이 되면은 서천에 가면 뭐 이렇게 생기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 봇 같은 거를 클로드로 만든 게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그러니까 봇 봇 만들기 뭐 이런 거를 해볼까도 내 생각하고 비서 있고 만들기잖아. 맞아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좀 특정 주제를 잡아서 워크샵을 해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콘텐츠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셋 다 이제 뭐 각자 일이 있어서 다 사이드로 하는 거라 많이는 못 하는데 뭐 우리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사연복 같은 것도 좀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보고 하는 거를 계획은 하고 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굴러가는 계획이 있다. 너무너무 기대된다. 진짜 모모들 어버브 코딩 어버브 클럽 어버브 코딩 클럽 어버브 코딩 클럽에 꼭 가입하세요. 인스타 팔로우를 팔로우인데. 해주시면 또 이제 우리가 5월에는 그래도 좀 이것저것 해보자는 얘기를 오케이, 나누고 오케이. 있어서 또 뭐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나도 원래 항상 덧붙여서 뭔가를 추천을 같이 하는 편인데 원래는 내가 이제 어버브 코딩 클럽 그거 갔다 와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전반적인 그 타로를 한번 볼 거야. 그래서 내가 타로를 추천하고 싶은 게 오. 왜냐면 요즘에 나는 이거는 되게 완전 다른 주제, 완전 또 엄청 얘기 많이 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서천 스테이도 있고 왜냐면은 주변에 사과집이라고 나의 공간을 함께 쓰는 공간, 커머닝하는 그런 과정, 특히 이제 머물고 계절이나 어떤 활동을 같이 하는 경험을 만드는 그런 거를 기획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생겨가지고 공간을 기반으로 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거든. 맞아. 그거는 사과집이랑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열기로 하고 좋아. 내가 타로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사람들이 AI를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주. 상담이거든. 맞아. 그래서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맞아. 지금 이 사람 마음은 뭐야? 나 어디 가면은 뭐 연애할 수 있어? 뭐 등등 나의 오늘이잖아. 수많은 것들. 근데 이 연애나 정말 사람의 마음에 가까운 것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왜 그런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뭐 이런 연애들을 해왔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너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점을 뭐 개선해야 될 것 같아? 등등 뭐 이런 친구들한테 원래 했던 상담이 지금 이제 AI 학습으로 가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타로나 이런 전통적인 어떤 상담 방식, 특히 이제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AI보다는 나는 타로 카드가 어쨌든
상징 체계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더피스 타로 내가 요즘에 쓰는 마더피스 타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이제 기반으로 한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보는 타로랑 또 달라. 그래서 그림을 보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직관? 본능적인 그냥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바로 알게 되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AI가 해주는 답변이나 AI를 통해서 내가 거울처럼 보는 것보다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풍부한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AI도 학습된 반복된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래서 막 확률적 패턴 매칭.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추상화하거나 일반화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사람 또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온전히 설명하는 거는 이미 말로 하는 순간 그냥 다른 것이 되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맞아. 나를 돌아보는 방식을 나는 이제 타로 카드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 또 다른 거울인 거지. AI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왜냐면 AI라고 하는 거는 말한 것처럼 거울일 뿐이니까 내가 말한 걸 그냥 얘가 응답하는 거고 맞아. 그거에 맞는 어떤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지가 뭘 알아. 나 맨날 걔한테 말하거든. AI한테.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맨날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봐 놓고 그럼 네가 뭘 알아. 이거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걔가 말한 거랑 전혀 다르게 항상 맞아. 상황은 흘러가고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더 마이너스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걔한테 물어보고 뭘 어쩌고 하는 게 특히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상담하지 않는 거는 나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친구를 감수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민과 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 내가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친구한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AI한테 얘기했던 순간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맞아. 만나서 얘기하면서 한참 욕하고 울고 맞아. 그냥 그게 나는 훨씬 더 좋은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나한테는 타로가 큰 도움이 되었다. 너무 좋다. 그래서 맞아. 여성 상징사전 이런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나는 타로를 쓰거든. 그냥 내가 써. 보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게 나는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디서 본 말 중에 인간은 코드와 물질 사이의 진동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애는 그냥 코드일 뿐이고 물질을 볼 수 없고 그 사이의 진동도 볼 수 없잖아. 근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물질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진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그거는 사실 타로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영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직접적으로 어떤 진동을 물질로 파악하지 못해도 어떤 그 진동을 파악할 수 맞아.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진짜 AI로 물론 나도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해. 그래봤자 네가 뭘 알아라고 맨날 걔한테 얘기하고 진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걔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니까. 근데 진짜 이제 나만의 영역이 있다는 거를 타로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나 이렇게 몸과 마음의 연결을 해가면서 나의 언어를 발견하다 보면은 확실히 느끼게 돼.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그런 주체성이라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필요해서 쓰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시작에 나는 민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아마. 진짜로. 다행이군요. 그니까 AI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너무 조심해야 돼. 뭐. 진짜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좋은 분들 훨씬 더 많지만 그냥 가끔은 약간 그런 마음 얼마 전에 되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막 컨설팅을 하려 했다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뭐 어떤 조직에서 AI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했는데 진짜 약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렀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때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하시려는 분들도 있구나. 약간 근데 뭐 나도 뭐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볼 때가 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 이게 또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뭐 모르겠어. 난 그 분기점이 10월이라고 본다. 오, 왜 10월에? 그냥 타로상. 아니, 오케이. 물질상의 진동상. 네. 진동상. 근데 오늘 이 모여라 하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 너무 재밌고 뭔가 되게 뭐랄까 되게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잘 이렇게 엮어준 것 같은 느낌? 킴킴의 얘기로? 사실 나는 그냥 킴킴이 질문하는 거에 그냥 대답한 것 같아. 내가 막 엄청 뭐를 세심하게 준비해온 건 아니니까 그냥 뭐 하면 이 정도만 좀 생각하고 온 거니까. 근데 뭔가 내 얘기를 되게 킴킴이 잘 엮어줘가지고 나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타로가 기대됩니다. 지금 모든 머릿속에가 AI 머리겠고 내 모든 관심사는 지금 타로에 있어가지고 또 끝나고 타로가 매우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는 민석을 보고 이 사람 지금 얘기해야 된다. 꼭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 모모들에게 모험하는 모든 여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부탁합니다.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내가 그 경계에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되게 누구나 사람들은 경계에 서 있고 그 경계에 서 있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beyond, between and beyond? beyond and beyond? between? 아무튼 그 너머, 그 사이 너머를 보는 거?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경계에 있어서 외롭거나, 뭐, 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냥 나는 오히려 좋아. 어쨌든 나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너머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삶이 더 재밌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 경계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경계네? 지금 넘어가고 있네? 나 혼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계속 가봐라. 재밌는 게 많다. 맞아. 그러다 보면은 잠깐 여기 속했다가 어라라 아니네 하고 다시 이쪽에 바로 담갔다가 어라라 아니네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만큼 내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나 오늘 마무리할 그 한마디 뭘로 할지 생각났어. 거침없이 가자. 다이노스! 거침없이 가자! 그니까 내가 이렇게 다이노스를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네. 거침없이 가자. 그니까. 승리의 NC, 질주의 다이노스. 진짜 올해는 나 작년에도 가을 갈 줄 몰랐어가지고. 올해 나쁘지 않아. 나 매년 바란다. 올해 나쁘지 않아. 부모들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민석의 모험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 진짜 오늘 너무 고마워. 너무 재밌었어. 거침없이 가자! NC 다이노스 우승하게 해주세요. 모모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